녹화를 하다가 약간 잘렸거든요. 그 배터리 때문에. 5번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앞쪽에 잘렸던 이제 4번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설명이 다 된 건가? 140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자, 5번 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상자 두 개가 있는데 상자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공을 두 개를 끄집어내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A에서 나와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일단 문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알겠죠? 만든 다음에 얘를 밑에 까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두 마리 뼈를 막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쓰고 나서 보니까 흰 공, 검은 공 하나가 나온 게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쓰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아까 가르쳐 드렸던 공식이 이게 1번이고 이게 1번이면 여기 1번 더하기 2번 있지 않았습니까? 얘네들 둘이 서로 여집합되는 거. 다시 갈게요. 얘 그대로 쓰잖아요. 그럼 여기 똑같은 그대로 쓰잖아요. 똑같이 썼잖아요. 그리고 이 A의 반대인 녀석들이 B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흰 공, 검은 공 하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B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A를 선택을 하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는 뜻이고요. 똑같으니까 쓸 거 없고요. B를 선택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는 뜻이니까 표현을 해석을 하자면 일단 A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선택하는 거. 그리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A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총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죠. 62분의 흰 공은 흰 공에서 나올 거니까 2C1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색 공은 검정색에서 나올 거니까 4C1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여기는 조금 틀리죠. 공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5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냅니다. 일단 B 선택하는 것도 역시 2분의 1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흰 공이 3개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고 검정색 2개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2분의 1이 같음으로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산을 한 거를 여기 써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6, 30의 절반이 15분의 2 곱하기 4. 똑같으니까 그대로 썼어요. 근데 얘는 5, 4, 20의 반이니까 10분의 3, 2를 쓰면 10분의 6이 되는데 약분을 시켜서 일단 5를 만드세요. 2, 3은 6에 2, 50을 만든 다음에 다시 통분을 15로 하면은 3을 다시 곱해주는 거죠. 15분의 28과 15분의 9가 되니까 15분의 17이 될 거고요. 15분의 8이니까 약분시키면 최종답은 17분의 8이 된다. 이게 뜻입니다. 이 정도면 뭐 이제 난이도가 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를 풀 줄 알면 이제 조건부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알겠죠? 잘 정리를 하시고 또 다시 시간 드릴 테니까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는 아까 덜 풀었던 140번 문제, 그거를 바로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노트하셨죠? 포즈 기능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0번 앞쪽 문제를 아까 잘렸던 문제를 바로 풀어드릴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앞쪽 페이지 106페이지에 있는 문제. 자, A 대 B 대 A 대 B가 A 대 B가 6대 5라고 그랬으니까 큰 반의 비율을 주고요. 일단 A반 중에서는 10%가 경연에 참가를 했다. 이거죠? 맞죠? 경시대에 참가를 했고요. 나머지 90%는 안 했겠죠. 관심 없고요. B 학생 중에서도 역시 20%는 경시대에 참여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 보시죠. 두 반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에 참여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 A반을 뽑고 나서 경시대회를 참여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B반을 뽑고 나서 경시대회에 참여했을 수도 있죠. 그걸 묻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건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하기 처리하는 거고요. 이거 A반, B반은 동시에 하지 않으니까 오늘에서 더하기 처리하면 됩니다.
그건 없앤다고 해도 결국은. 자, 일단 A만 선택할 확률이 11분의 6이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곱하기 정시대는 10%니까 100분의 10 또는 10분의 1. 괜찮죠? 100분의 10, 10분의 1이니까. 자, 다음 두 번째. B만 선택할 확률은 11분의 5라고 쓰면 되죠. 5개니까. 곱하기 정시대는 10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곱해서 더하기를 하고요. 곱해서 더하기를 해서 계산을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110분의 16이 나와요. 그래서 110분의 16이라고 둘이 나오면 110분의 16이라서 약분하면은 55분의 8이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55분의 8을 정리하시죠. 자,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페이지로 142번 문제네요. 다음 페이지는 142번. 네, 이 정도면 이제 상당히 좋죠? 또 해줄게요. AB 두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의 40%가 A야. A가 40%고요. B는 60%입니다. 네, 60%라고 했습니다. 근데 A, B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각각 5%. 여기서 불량 확률은 5%고요. B에서 불량 확률은 3%라고 했나? 네, 맞아요. 그러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했는데 전체에서 한 개를 선택했는데 걔가 불량이에요, 불량.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냐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건부죠. 불량이라는 거는 조건이죠.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었으니까 조건 확률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불량이어야 되겠다. 불량이어야 되고요. A에서 나왔을 걸 물었으니까. 그럼 아까 문제처럼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A 결집합 불량. 불량이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두 가지가 나눠서 쓸게요. A교 V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 여사건. 불은 조건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죠.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 여사건. A의 여사건인 B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B 결집합 불량이라고 쓰면 되겠네. 바로 쓸게요. 그러면 A를 선택한 확률은 100분의 40이죠. 40%니까 100분의 40이라고 써요. 곱하기 그리우니까 불량이니까 100분의 5가 되겠죠. 얘는요 똑같습니다. 100분의 40 곱하기 100분의 5가 되겠죠. 마지막 거는 얘는 100분의 60이겠죠. B를 선택할 게 60%니까 맞죠? B의 비중이니까. 그리고 나서 100분의 3을 쓰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분모가 같기 때문에 통째로 다 지우세요. 이렇게. 다 지워도 되거든요. 지운 다음에 그대로 이거 더하게 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4, 5, 20이니까 200이죠. 플러스 188이니까 180분의 200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공 지우면요. 이거 얼마야? 38분의 20이 되니까 약분을 하면 되겠죠. 약분을 하면은 19분의 10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19분의 10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연습 문제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연습 문제를 내가 최대한 풀어드릴 텐데 배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가지고 있잖아. 확실하게 몰라요. 하는 데까지 하고 종료할 거 같고요. 한 3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고 종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근데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는 다 껌입니다. 예. 지금부터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건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연산 문제 하나 가볍게 할게요. 87번. 일단 페이지당 하나씩 갈게요. PA가 어차피 뒤에 어려운 거 많으니까 이거 풀면 되거든요. B는 0.2라고 했고요. 페이지는 108입니다. P
A 합비가 0.8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하랍니다. 이걸 구하랍니다. 해봅시다. 이걸 조건방으로 깔면은 P 뭐야 이거 PB의 여분의 맞아? PA 곱이 여가 되겠다. 또 하는 겁니다. B 확률이 0.2니까 여집합 확률은 0.8이겠죠? 바로 쓸게요. 0.8분의 이거 아닙니까? A인데 B는 아니니까 여기가 아니니까 이거 알고 계시죠? A인데 B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A인데 B는 아니니까 순수 A를 말하는 거고요. 뭐 합집합에서 B를 뺐다고 보는 게 제일 낫겠네 여기서. 합집합에서 B를 뺐다고 보면 제일 낫겠네. 그치 맞잖아. 합집합에서 B를 빼면 순수 A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8에서 0.1을 빼니까 맞죠? 0.6이라고 쓰면 돼요. 답 나왔네 그러면 4분의 3이 정답이에요. 쉬운 거 먼저 하나 풀었습니다. 정리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서 뭐 괜찮은 거 있나? 다 비슷비슷해서 뭐 93번 갈까요? 93번? 아니면 92번도 뭐 똑같은 문제야. 그렇던 거야. 틀렸고 기출을 줄까요? 그렇죠? 아니야. 기출 문제는 지금 앞에 문제랑 너무 똑같아서 숙제로 낼게요. 93번 풀게요. 조금 다른 유형 풀게요. 자, 어느 학급은 남자 18명과 여자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학급의 모든 학생은 중국어와 일본어 중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다.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사람은 12명이고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을 받는 사람은 7명이다. 이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일 때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표를 좀 만드는 게 낫겠다 그치? 그래서 정보가 되게 자세하게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중국어고요. 이게 일본어입니다. 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 남자는 18명이라고 했고요. 이게 18로 쓰시고 여자는 16명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전체가 중국어는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받는 애가 12명이니까 여기가 12명이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6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 받는 애가 7명이에요.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 받는 애가 7명이 얘가 7이겠네. 끝났네. 그럼 여기는 9명이겠네. 그래야지 16명이 될 거 아니냐. 그치? 이렇게 합친 거랑 이렇게 합친 거가 또 이제 합계가 되겠지. 필요하면 쓰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쓸 수도 있고. 자, 문제 만들어 볼게요. P 뭐라고 했는지 문제 봐봐. 맨 끝에 봐봐. 중국어 수업을 받아. 그게 조건이네. 중국어 수업을 받아. 무조건 받아. 근데 걔가 여학생이야. 이거 묻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니? P 중국어 수업을 받는데 여자이고 중국어 수업을 받아. 그러면 중국어 수업을 받는 애가 여자도 있지만 남자도 있네.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눠서 쓰는 게 좋겠다. 아까처럼 같게 쓸게요. 일단 P 여자 교집합 중국어. 이게 무조건 같은 게 들어가니까 같게 쓰겠습니다. P 여자 교집합 중국어. 더하기 중국어는 깔려있으니까 조건이고요. 중국어 미리 깔아볼게요. 여자의 여집합이니까 남자겠죠? 끝. 이걸 확률로 표현하면 끝납니다. 이제 저 표고요. 알겠죠? 자, 여기 써볼까요? 여자이고 중국생. 중국어. 여자이고 중국어면 여기 아니니까 여기. 근데 이 총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조사를 하면은 근데 사실 뭐 별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어차피 총 모두는 똑같은 숫자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분에 해당인데 해당이 9명이라는 얘기지. 모두는 그냥 하트로 숫자 계산해 붙잖아. 어떤 여자 날릴 거니까. 얘는 하트분에 뭐라고? 또 똑같겠죠. 두겠죠. 남자 중국어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네 여기. 이 새끼네 이거. 남자이고 중국어니까 맞지? 여기 역시 하트분에 뭐가 되니? 12가 되겠지. 다 풀었네요. 그래서 21분의 9가 정답인데 이게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과 7로 약분이 되니까 답은 최종 답은 7분의 3으로 쓰시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워봤자 별로 안 어렵대. 결론은 이게 무슨 뭐 모의고사도 아니고 개념 원리 정도가 뭐 어렵겠니? 그치? 자, 이제 정리하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좀 어려운 문제가 보입니다. 요거 풀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정리하셨죠? 문제는 괜찮았으니까 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게 배터리만 되면 조금 더 할 거예요. 배터리 안 되면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죠. 97번 문제가 아마 지금 푼 거 중에는 제일 어려울 겁니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항상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이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여기 흰 색깔이 두 개가 있고요. 그냥 한글로 쓰자. 이게 흰색이 두 개가 있고요. 검정색은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B 주머니, 이게 A 주머니고요.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한 개가 있고요. 검정색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를 끄집어내서 B로 옮깁니다. 한 개를 끄집어낸다. 한 개. A에서 한 개를 끄집어내서 B로 옮긴답니다. 잠깐 다시. 오케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여기 조건이 붙었네. 흰 공이면 흰 공 두 개를 여기는 B에 넣고요. 검은 공이면 검은 공 두 개를 B에 넣는데 이걸 표시를 좀 해야겠네. 자,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흰 색깔이 나올 수도 있어. 흰색이 만약에 한 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B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은 같은 색깔 흰색 두 개를 집어넣는 거야. 한 개를 더 갖다 집어넣나 봐. 플러스 한 개를 더 하나 봐. 그럼 만약에 검정색이 한 개가 나왔으면 B에는 검정색 두 개를 집어넣나 봐. 그렇게 써놨지 않니? 그치? 맞지 않니?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에서 공을 끄집어냅니다. 역시 한 개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그런데 뭘 물었는가 보니까 꺼낸 공이 흰 공이라고 이걸 거예요. 다시. 네, 주머니에서 B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끄집어낼 때 그 꺼낸 공이 흰 공이라고 이걸 거라. 이거는 조건방률 아니고 곱셈정리 형태네.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무슨 공인 걸 구하라 그랬냐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 확률을 묻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A에서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검정색 공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는 또는이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쓰시고 2번을 써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서로 더하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상당히 지울게요. 뭐 그런 거 구한 거거든요. 내가 알았던 그 문제가 아니네요. 조금 더 쉽네요. 자, 갑니다. 그러면 A에서 흰 공을 끄집어냅니다. 일단. 그러면은 총 5개의 공 중에 하나를 끄집어냈는데 그게 흰 공이니까 C1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에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흰색 두 개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흰색 두 개를 쓰겠습니다. 이거 하고 지울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이 총 6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B에 대한 상황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A에 대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죠, 연속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상계를 끄집어내요. 뭐라고 써야 돼요? 6C1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흰색이 나와야 되니까 흰색은 흰색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3개 중에 1개라고 쓰면 됩니다. 이걸 쓴 게 첫 번째 답인 거죠. 그래서 답을 일단 계산을 좀 한번 해보자면 얼마냐? 5분의 2고요. 이게 2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네요. 첫 번째가 5분의 1.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이게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아니야. 약분하면 얘랑 약분하면 5분의 1 맞지. 두 번째 거는요. 여기서 검정색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됩니까? 5C1이라고 쓰고요. 검정색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3개 중에 1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5C1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색은 2개를 집어넣어요. 또 이제 얘는 없어진 상황이니까 지워버리고요. 새로운 상황을 묘사를 하면 여기다가 2개를 더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검정색 2개를. 그렇죠? 그럼 총 공의 개수는 6개가 똑같겠네요. 그래서 6개 중에서 1개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흰색이니까 흰색이라고 그랬죠. 그쵸? 흰색은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끝나죠. 답은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여기는
약분할 건 없네, 그치? 5분의, 그냥 쓸게요.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을 쓰면은 얘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똑같이 6을 분분해 주면 되겠죠. 최종 답은 30분의 30분의 9. 약분 되네요. 네, 약분하면은 10분의 3이 정답이에요. 네, 어렵진 않았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됐죠? 할만하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은 실력업 문제 거도 한번 풀어볼게요. 실력업 문제 거 하나만 더 풀고 종료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자, 이제 시각이 네, 20분을 지났군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9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여기 조금 어려워 보이나요? 이걸 여기다 상당히 것들을 줄게요. 자, 남녀의 비율이 2대 3이랍니다. 남녀의 비율을 좀 쓸게요. 그리고 그런 고등학생 학교가 있습니다. 그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는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자, 전체, 이거 전체라는 이야기야. 남녀가 이건데 70%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게 70%. K 자격증이니까. K 자격증이 있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70%래. 70%. 나머지는 30%. 그렇죠. 나머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네. 됐어요? 30%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체에 대한 얘기죠. 네, 맞죠? 계속 내려오죠. 이 학생이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여기 이제 어쨌든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확률이 5분의 1이래. 이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있는 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랍니다. 자, 그때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네요. K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얘가 여자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표시할게요. 여기도 아마 갈라서 쓰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자이고 자격증이 없어요. 이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건 자격증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건 자격증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표현을 잘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A를 선택하고 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 이것도 역시 이 문제를 바꿔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여자이고 K 자격증이 없는 애들 더하기 여자과니까 남자이고 K 자격증이 없는 애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수치로 표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치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 표현을 하면 산수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잠깐만요. 남녀의 비율이 2대 3이라고 했고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쓰면은 그 정보가 지금 남자라는 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남자의 확률을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찾아낼 이런 정보들을 여기를 한 방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남자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남자이고 자격증이 있는 애가 있고 남자이고 자격증이 없는 애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합친 거 아니야? 합친 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남자이고 자격증이 없는 애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정보는 남자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가 나와 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라는 거가 이렇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표현하는 거가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그런 게 있었나? 있었네. 셋째 줄에 보시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요거 여기 있네.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 여기 살짝 잘못했어요.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니까 남자 교집합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쓴 게 5분의 1이다. 그럼 결국 이게 이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가 5분의 1이고요. 얘는 5분의 남자가 둘이니까 2 아닙니까? 비율이 2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바로 이게 5분의 얼마가 1이 되겠지. 5분의 1 합쳐서 5분의 2니까. 맞지? 그래서 이걸 5분의 1로 쓰시라면 그럼 얘를 5분의 1로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정보에서 또 찾아낼 게 있습니다. 지금 여자이고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를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살짝 생각해 봅시다. 여자이 이거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잠깐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70%고요. 네, 여자이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역시 표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여자에 대한 거로 갈게요. 남자인 거에 잠깐만요. 네, 맞아. 여자로 갈게요. 여자인 걸 표현하면 역시 여자도 똑같은 식으로 표현해볼게요. 여기다가 여자이고 자격증이 있는 애, 여자이고 자격증이 없는 애. 라고 쓰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걸 써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여자의 확률은 역시 5분의 2라고 나와 있죠. 5분의 3이라고, 여기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나와 있나 이 정보가? 잠깐만. 이 정보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건 이렇게 갖고는 답이 안 나오겠구나. 잠깐만 이렇게 풀지 말고요. 잠깐만요. 이걸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애는 전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여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방금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자, 보세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일단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K 자격증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 K 자격증이 없는 애들은 이래서 K 자격증이 있는 애들로 K 자격증이 있는 애들로 가시면 이렇게 되겠지? 자격증이 있는 애들이 전체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얘가 10분의 3이라고 그랬죠. 그쵸? 얘를 10분의 3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죠? 10분의 7로 한번 써볼게요.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애들은 30%라고 그랬고요. 이거 10분의 3이고요. 그렇죠. 10분의 3으로 딱 쓸게요. 그런데 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애들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남자이고, 그렇죠. 남자이고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애. 이렇게 쓰면 되고요. 또 여자이고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애. 이렇게 쓰면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 중에 여기 있네요. 남자이고 자격증이 없는 애들이 5분의 1이었으니까 이 두 아이로부터 얘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문제 어렵네. 이해되시죠? 네, 한 번 더 부연 설명할게요. 네. 자, 배터리는 이제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정리할게요. 다시 봐봐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안 나왔고요.
요거를 푸셔야 돼요. 자격증이 없는 애들을 먼저 구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애들이 30%니까 자격증이 없는 걸로 먼저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것들의 여사건이니까 굳이 이거 안 쓰더라도 얘가 10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없는 거를 주인공을 삼으면 뭐 굳이 이건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여기 30%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10분의 3으로 표현한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애들 중에서 남자 아닌 여자 아니니까. 그죠? 그죠? 자격증이 없는 애들은 분명히 남자 아닌 여자니까 그 중에서 남자, 그 중에서 여자를 표현해주면 전체 10분의 3에 대한 남자의 비율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구했던 공식에서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5분의 1이라고. 남자이고 K 자격증이 없는 애들이 5분의 1인 걸 아까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머지 여자이고 자격증 없는 애들이 이 아이를 구성하겠지. 그래서 이 아이에서 이 아이를 빼면 여기 두 개 해주면 얘는 10분의 5가 되니 1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10분의 1과 10분의 1은 동시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통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주면 최종답은 10 날라가잖아요. 자, 10 날리면 끝나잖아요. 최종답은 3분의 뭐라고요?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최종답은 3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고 별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그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총복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총복습입니다. 역시 확통도 수험처럼 시험을 칠 거니까 전체 단원에서 총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